일명 잡게임 BJ라고 하거든요. 왜 게임을 하지? 그냥 게임에 좋아서 그냥 게임을 즐기던. 나는 몇 살까지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정현입니다. 대도서관님하고 여기 한경직 기념관을 둘이 같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도서관님 사인 사진 좀 같이. 요즘 애들이 나는 잘 모르는구나 이러고 왔는데 많이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데 문화의 흐름에는 공통점이 있다. 음악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팬의 입장에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직관적으로 느껴왔던 이런 흐름을 보자면 이렇게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클래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클래식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고루했어요. 예, 음악 시간에 막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듣고 뭐 이게 지선상의 아리아고 이게 뭐고 막 해가지고 듣기 평가 막 이런 거 하고 막 정말 싫어했거든요. 예, 클래식 그럼 이를 박박 깔고 저는 그때는 락 음악 이런 거 좋아했죠. 헤비 메탈, 예, 뭐 딥퍼플, 아이언 메이든 막 이런 거 거의 모르실 거예요. 예, 좋아했는데. 클래식이 이런 하드락, 헤비메탈 이런 쪽으로 대중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음악에서 쉬운 음악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는 물론 재즈 같은 음악도 있었죠. 재즈, 즉흥 연주 막 뭐 이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게임넷의 유영광 PD가 재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주 고루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재즈가 좀 쉬워지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르인 프로그레시브 락, 헤비메탈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0년대 막 80년대로 갑니다. 굉장히 이런 클래식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음악성을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클래식 음악, 재즈 음악에 비해서는 훨씬 쉬웠죠. 뭐 핑크 플로이드, 제네시스, 예스 막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근데 얘들이 어디서 훅 갔냐면은 80년대 들어오면서 그 80년대가 이런 나팔바지 그때 막 유행하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그때 그 나팔바지의 유행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디스코가 대중음악계로 휩쓰기 시작했죠. 비지스 뭐 이래, 세라데이 나이트 피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디스코의 물결에 헤비메탈인 이런 애들 훅 갑니다. 디스코 한 곡이 짧아지죠. 음이 단순해지죠. 요즘 뭐 어떻습니까? 그나마 약간 그 예전의 락과 이런 그 냄새가 남아 있는 이런 쪽들이 브리팝인 거죠, 브리팝. 근데 그런 쪽이 없는 게 이제 뭐 팝으로 뭐 마이클 잭슨, 팝의 제왕 막 이렇게 가면서 요즘은 뭐 케이팝도 있고. 근데 기본적인 흐름은 쉬워졌다는 거예요. 쉽고 이지 리스닝, 듣기 편하고 그 어디에서 들어도 별 부담감 없고 거부감 없고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음악이 이렇게 변화해 왔고 저는 이제 만화도 한 사람이잖아요. 만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고 스토리를 쓴 사람인데 자 만화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저 중간에 이렇게 보면 파란색 공룡 나와 있고 꼬맹이 이렇게 있는 게 까꿍이란 말이에요. 까꿍. 저거 제가 스토리 쓴 겁니다. 여러분들은 20대는 잘 몰라요. 30대들은 저 까꿍을 보면서 자란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요즘 웹툰하는 젊은 작가들이 저를 보면은 막 머리를 조아리는 친구들이 많죠. 왜냐하면 내 만화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물론 저도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스토리를 썼어요. 근데 저 까꿍은 그래도 기념비적인 만화입니다. 저 까꿍 연재했던 IQ 점프라는 잡지에서 단 한 줄을 빼고는 전 연재하는 기간 동안에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1등이었거든요. 인기 투표 매주 했는데 그 단 한 주 우리 까꿍이었습니다.
드래곤볼을 한번 물리친 뭐 박수 칠 일은 아니고 까꿍을 그린 이충호, 뭐 윤태호, 뭐 김준범 뭐 등등 해갖고 고세대의 만화군, 예, 그때쯤 90년대 초중반에 만화가가 된 이 친구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키라 키드라 그래요. 아키라 키드. 예. 우리들이 아키라라는 만화를 보고 하고 자라났거든요. 저 아키라가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요즘도 만화책 요만하잖아요. 왜? 예? 근데 아키라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왔습니다. 이만하게. 왜 그러냐면 그림이 너무 정교해서. 아키라에서 보면은 그 어떤 일본 사람들이 어떤 원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만화에 좀 나오는데, 딱 열면은 도시에 원폭 같은 게 터지는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 딱 전장 양면에 이런 동경의 어떤 도시를 이렇게 그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전지 한 2장 정도를 붙여서 그린 다음에 축소복사를 해갖고 그 책에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이 필력,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 뭐 웹툰 보면서 뭐 그런 거 보나? 예? 뭐 얼굴 막 이말년 뭐 이런 친구들. 예. 저 말년이하고 친해요. 예. 근데 뭐 쑥쑥쑥쑥 그리잖아요. 근데 쑥쑥쑥쑥 그려도 재미만 있으면 되지 뭐.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 만화를 보는 독자들은 이게 작화가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을 꼼꼼히 막 보는 거지. 이게 뭐. 근데 그게 이렇게 변해갔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바스타드라는 만화를 이제 밑에 넣는, 바스타드는 좀 욕이죠 원래 욕. 요즘 그 한창 인기 있는 미드에서 존 스노우가 바스타드 아니에요? 서자를 바스타드라 해갖고 이제 욕인데, 하여튼 바스타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것도 엄청나게 막 들고 파는 이런 만화였죠. 근데 그게 이제 드래곤볼, 까꿍 이런 한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만화들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좀 그런 의미에서 다운이 되죠. 요즘 물론 이거는 저는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향을 흐름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만화 시장이 출판 때 되게 비슷했는데, 대만은 일본 만화 직수입, 개방 이러면서 대만 출판 만화 시장은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 대만은 아주 만화 시장 초토화됐는데 한국은 조금 늦게 열었죠. 그래서 조금 버티다가 그래도 만화 시장이 확 열리면서 한국도 원래는 많이 쓰러진 건데, 지금 출판 만화 시장은 갔어요. 한국도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웹툰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났죠. 근데 그 웹툰이 뭘로 시작이 됐느냐? 예, 물론 다음에 뭐 어떤 강풀, 뭐 이렇게 있지만, 네이버도 네이버 웹툰을 대표하는 만화는 뭐예요? 조석이 조석. 마음의 소리. 조석 이 친구는 정말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 게임과 관련된 조석도 와우 완전 광빠거든요. 와우. 조석하고 저하고 와우를 가지고 누가 더 페이니까 배틀하다가 제가 졌어요. 그 고고학에서 진짜 미친 듯한 노가다라면 교수라는 걸 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교수를 달았어. 그래갖고 석이한테 막 큰 소리 쳤다가 조석은 요리사더라고. 그 이제 와우 하는 사람들 아는 얘기인데, 하여튼 미친 듯한 와우 이제 페인입니다. 조석도. 요즘은 디아블로를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요즘 만화를 보는 아이들은 우리 제 자식들에게 래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막 이런데 웹툰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그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준 빽빽한, 그렇다면 힘겨워해요. 눈이 힘들대 만화 보는데. 좀 여백도 있고 시원시원해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만화라고 하는 것도 쉽게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은 한 80-90% 정도가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만화를. 저희가 이제 네이버의 김중구 팀장한테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팩트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초창기에 아키라와 뭐 바스타드와 이럴 때는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냥 오타쿠예요. 매니아. 야, 너 만화 좋아했니? 만화? 야, 막 지하철에서 만화 봐. 저는 일부러 지하철에서 만화 봤어요. 만화는 문화다. 막 운동을 한 거지 이를테면. 근데 요즘은 지하철 타면 전화기로 타 웹툰 보고 있어. 젊은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문화는 이렇게 넓게 퍼지고 흘러나가면서 얇아지는 거예요. 얕음막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기본적인 흐름. 저는 어느 문화를 봐도 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악 얘기해서 만화 얘기했는데
옛날에 울티마 온라인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울티마 온라인. 아, 제가 그걸 한 달을 하고 야, 이거 사람 절단 나겠구나. 제가 그때 만화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내 생업에 지장이 있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때려치고 막 이럴 정도로 넌 미친 듯이 파고들고 막 그러던 게임에서 스타크래프트로 갔죠. 가장 게임 문화에서 스타크래프트가 이룬 업적이 뭡니까? e스포츠. 네. 게임은 게임만 좋아하는 게임 오타쿠들의 와 우리들만의 놀이가 아니라 이제 막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와 홍진호 뭐 이은열 막 이러고 막 모여서 논단 말이에요. 막 팬클럽만 만들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게임이 굴러갑니다. 그 이제 이 스타크래프트가 안타깝게도 훅 갔죠. 예. 그리고 LOL에 밀렸잖아요. 이를테면 그건 좀 게임 내적인 외적인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문화의 흐름이라는 대세 속에서는 그게 보편적인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뭐냐면은 스타크래프트는 어쨌건 군대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내가 군대를 조종해서 상대방의 군대하고 싸움을 해야 돼. 근데 LOL은 챔피언 하나만 조종하면 되죠. 에? 훨씬 라이트한 거예요. 훨씬. 물론 뭐 채팅하면서 서로 막 부모님 안부도 묻고 막 이러면서 이 부작용은 있어.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고단한 이런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라이트해졌어요. 근데 이게 더 라이트하게 가고 더 퍼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바일이에요. 어쨌건 대세는 흐름은 저는 모바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제 자식들은 PC를 잘 안 켜요. 귀찮아요. 그리고 전화기나 또는 태블릿 같은 거만 가지고 놀고 싶어 해요. 더 편하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요즘 뭐 모두의 마블 제가 그 대회 나가갖고 상금 1,000만 원 받았는데 이 모두의 마블 우리 어렸을 때는 주사위 갖고 놀았거든요. 실제로 무슨 뭐 브루마블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들어와갖고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면 다 40대 말이란 말이죠. 브루마블이니까. 그리고 막 뭐 애니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니팡 제 누나가 우리 누나가 제 나이가 거의 50인데 진짜 뭐 엄청난 초절정 고수더라고. 전 연령, 어떤 계층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게임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문화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 오타쿠 그게 아니라 나는 당당하게 나는 게임 좋아해. 나는 취미가 게임이고 나는 틈만 나면 게임하고 나는 게임이 제일 좋아 라고 주장해 주세요. 조금도 진짜 부끄러운 시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게임이 문화인 시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요. 제 주제는 게임의 살을 잃었다라고 정했습니다. 뭐 왜 그렇게 정했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의리.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게임과 또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원래는 회사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IT 업체에 이제 뭐 전략팀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컨텐츠 기획팀, 그다음에 서비스 기획팀 이런 쪽에 있다가 어느 날인가는 이제 제 일도 좀 해보고 싶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전에 좋아했던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모두 표정이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뭔가 위로는 하는데 왜? 미쳤어? 막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수익도 좀 늘어나고 이런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약간 이제 밝게 변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저는 이제 유튜버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또 만나 뵙게 되고 또 많은 또 팬분들도 생기시고요. 또 그래서 정말 감개무량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게임을 이제 하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많이 넘어온 것도 같아요. 물론 이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요즘 시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바빠졌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시죠, 하루 일과가. 게임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게임을 할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더 재밌게 해줬으면 하는 니즈가 알게 모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잘하는 것에 대한 니즈는 이미 예전부터 해소가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프로게이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니즈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프린세스 메이커인데 프린세스 메이커는 온 게임 내에서도 방송을 안 해줘요.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뭘 봐야 되나, 내가 직접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일명 잡게임 BJ라고 하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또 하나의 게임들을 조금 더 맛깔나게 하는 재주, 이게 바로 제가 갖고 있었던 능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쓸모한 능력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남보다 게임을 진짜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옆에서 옛날에 말 잘하는 친구가 게임을 할 때 묵묵히 하는 것보다도 피해주고 야야야 피해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좀 약간 리액션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같이 보시는 분들도 약간 뭔가 감정이입이 좀 더 되는 거죠. 이런 능력이 옛날까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쓸모한 능력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이걸로 저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저걸로 돈까지 번다니까 되게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중파에서도 막 취재를 오시고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별로 신기한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말을 움직여야지 왜 상을 움직여? 이런 옆에서 꼬치꼬치 남 게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도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내가 꼭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잘하는 누군가가 하는 것 혹은 또 못하는 누군가가 보는 것도 엄청난 재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락실에서 한 번씩은 뭐 요즘은 오락실 잘 안 가시겠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저 때만 하더라도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있으면 옆에서 뒤에서 줄을 딱 서가지고 동전 올려놓고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뭐 저 같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투영돼 가지고 좀 더 재밌게 발전되고 있는 과도기가 아닌가 하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네. 이거는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데 벌써 조회수가 한 100만 정도 되거든요. 여자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대도님 우리 야옹이에게 장애가 있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잠깐 뭐 편집을 너무 좀 길게 해가지고 저도 좀 약간 부끄럽긴 한데 잠깐 보시면서 어떻게 게임을 보게 만든다는 것인가를 조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옹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패기 넘치게 아무 키나 눌러보아요. ESC 말고요. 앞으로 가야지. 저기 또 맛있는 게 있네요. 저 물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안 먹어져. 안 먹어져. 다음 스테이지. 물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이번엔 제대로 먹으면 되겠네요. 저거 먹어. 이거 기파성이 길어 안 먹어지잖아요. 저기 점프가 안 되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먹어야겠어. 어떻게 먹는 거야? 꼬리 길어. 이게 꼬리가 너무 길어서 안 먹어져. 꼬리가 머리 크다고. 이게 안 먹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엔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거야. 뭐 다리 사라졌어. 다리 사라졌다고. 진짜 다리 사라졌다고. 먹었어.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되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지나가야 되나? 제대로 먹습니다. 나로 발사. 물고기. 아이고 이단 분리. 사실 게임 퀄리티로 보자면 정말 떡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의외로 이 게임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게임을 누군가가 좀 더 재밌게 해준다면 정말 좀 별로 안 좋은 게임도 정말 재밌게 보일 수 있고 오히려 그 게임이 더 즐거워 보이지 않을까. 결국은 게임이라는 거는 그래픽도 중요하고 뭐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같이 즐기는, 또 혼자도 뭐 즐길 수 있지만 또 같이 또 이렇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미안합니다, 영상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요거는 제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건데 물에 빠지는 연기를 이제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 게임도 물론 게임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만 그 요소 부분에다가 연기를 조금 가미시킴으로 해서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네. 결국은 게임이라는 거는 그래픽도 중요하고 뭐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같이 즐기는, 또 혼자도 뭐 즐길 수 있지만 또 같이 또 이렇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네, 이 게임은 미친 말 게임이라는 게임이거든요. 네, 이 게임은요 키보드에 QWGP인가 그 키보드 하나당 발 하나씩이에요. Q를 누르면 왼발이 움직이고 W를 누르면 오른발. 그래서 4개 발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깬 사람은 그래도 뭐 몇 명 없다고 자부하는 게임인데요. 제가 이 게임을 깼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죽었거든요. 정말 몇 번을, 한 몇 시간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방송을 하면서 한 8시간 이상을 방송한 것 같은데 그때 동안에는 죽으면서 많은 뭐 보시는 분들도 좀 지루하신 적도 있고 했었었죠. 하지만 그 마지막에 깼을 때 그 희열감, 그 채팅창을 잘 주목하셔서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네, 미친 말 게임. 반갑습니다. 리신 선생님한테 전수받은 기술. 이킵 대도서관이 이킵 기술을 사용하면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오케이. 눈 감고 플레이. 제대로 올라가기 정말 힘듭니다. 보이지 않아야지 오히려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배는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것도 없다. 야, 두려워. 아니, 안 돼, 두렵지 마. 두려우면 안 돼.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 이러다가 성공합니다. 어차. 몇 주 동안을 끌었던 게임을 저렇게 깨자 시청자분들이 채팅방에서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을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즐겁지만 함께 보고 즐기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물론 이제 이것은 예전과는 약간 다릅니다. 예전에 프로게이머분들이 같이 하셨던 잘하는 것들을 뭔가 배우거나 혹은 정말 프로게이머들이 이렇게 격돌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처럼 느끼는 것들과는 약간 다른 방향의 라인인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퍼스널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강연 같은 데 가면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지상파나 케이블 등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취미 활동이나 관심사들이 그 도를 지나치게 많아졌어요. 이미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다 소화하기, 그 케이블의 그 수많은 채널에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관심사가 많아진 거죠. 그러려면 그걸 과연 누가 소화를 하느냐? 결국은 또 다른 개인들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다른 개인들이 이런 뭐 개인 방송이라든지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또 다른 개인들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거, 이것이 바로 퍼스널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장 갈맞는 게 이제 게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얼굴 가는 게 두렵거든요. 얼굴을 보여주는 방송을 하기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오는 게임 방송을 주로 선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게임 방송들을 저는 주로 하고 있으면서 게임이 제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됐었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애들은 왜 놀이터에 안 놀러 가고 스마트폰만 만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잘못 바뀐 거죠. 놀이터가 거기서 안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놀이터 자체가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온라인 세상,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광활한 대륙에서, 아제로스에서, 오그리마 혹시 아십니까? 네, 오그리마 같은 곳에서 지금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분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분들은 데마시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몇몇 분들은 녹서스에서. 네. 늘 우리가 듣는 얘기가 어떤 전문가들이 게임 중독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듣는 이야기가 시간을 정해서 게임을 시키세요. 하지만 전 이 말이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은 절대 없거든요. 아니 누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바로 꺼버려요. 시간이 됐다고. 중간중간에 끝까지 세이브할 시간이라도 주던가 아니면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내보내야지.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게임들은 함께하는 온라인 게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온라인 게임을 다른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동현아 12시야 10시야 자야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갑자기 뚝 끊고 나온다면 그 친구는요 그 자리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름 아이디가 올라가요. 누구는 이 달자라고. 그러면서 부모님 안부를 묻게 되죠. 그분들이 부모님 안부를 물어봐요. 아 왜 우리 부모님 잘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른들이 좀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임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니까 어떤 회사는 막 해외로 나가서 업체를 차리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목이 졸려가지고 수익이 막 70%가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규제만 하니까 또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게임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결정들을 내린다는 게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더 드시고 그런 자리에 오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르게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노력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게임은 누군가의 기회이자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게임이 굉장히 커다란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는 그걸 자꾸 방해하려고 하고 규제만 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확실히 필요한 곳이고요. 뭐 게임의 폭력성 물론 무섭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폭력성도 마찬가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폭력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게임일 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자기 앞가림도 잘합니다. 판단력이 뛰어나요. 게임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고 해서 나도 가서 총 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원래 정신 상태가 좀 잘못됐던 것 뿐이었던 거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시고 기회를 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때 규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게임이 기회이자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도승환이었습니다. 네.